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피습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예측 시나리오와 함께 해당 소식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를 열흘 앞두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범인이 누구고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자신들 편이 아니라 상대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의 신분은 42세의 데이비드 데파페라는 사람이고요. 범인이 페이스북에는 2020년 대선, 그리고 지난해 1월 6일에 있었던 의사당 난임과 관련된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다, 극단주의적 음모론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 완전히 예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관심은 상원입니다. 초경합이고 민주당 백중우세다. 공화당이 뒤집었다. 서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합 지역인 조지아주, 네바다주,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의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업체나 시기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상원 선거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피습 사건이 민주당의 동정 여론을 일으킬지 공화당 표를 결집시킬지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각 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11월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투자자들 어떤 이벤트들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파월 의장의 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2일 오후 2시 반,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느냐가 추미애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파월 의장이 먼저 직접 얘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올 텐데요. 파월 의장이 답변하면서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느냐가 핵심 간접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금리 인상폭은 이미 75bp로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12월에 50bp 인상이냐 75bp 인상이냐가 파월 의장 발언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50bp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은 속도 조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하지만 여전히 75bp 인상 가능성도 40% 후반대로 팽팽합니다.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12월 FOMC 때까지 CPI와 고용보고서 등이 남아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단골 발언 중 하나인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겠다. 즉 열린 결말의 얘기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FOMC에 이어서 10월 노동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현재 예상대로는 10월 신규 고용은 22만 5천 명으로 전달에 26만 3천 명보다 조금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3.6%로 전달에 3.5%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 중앙은행은 성장을 염려하면서 지난주에 금리를 50bp 올리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는데요. 이번 주에 영국과 호주는 어떤 경로를 밟을까요? 미국보다 하루 전날인 1일에 금리를 올리는 호주도 이미 지난달에 25bp씩 금리를 올리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일에 금리를 결정하는 영국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엔 75bp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리시 수넥 총리 취임 이후에 예산안 발표도 2주 미뤘는데요.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 지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10월 인플레이션과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후 7시에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고요. 성장률은 2분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이렇게 나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정리해보면 파월의 속도 조절 발언과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